회식이 끝난 밤 11시, 직장인 지씨는 택시를 잡으려고 도로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밤이라 택시는 쉽게 잡히지 않았고 20분을 기다린 끝에 대리운전을 부르기로 했죠. 대리기사가 오기를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왼쪽에서 빠르게 달려온 차 한 대가 지씨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지씨는 병원으로 실려갔고 다리 골절과 갈비뼈 골절로 3개월간 입원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직장은 물론 나갈 수 없었고 병원비는 계속 늘어만 갔죠. 지씨는 생각했습니다. 회식 후 귀가 중 사고였으니 회사에서 산재 처리해주겠지? 하지만 회사의 답변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회식은 끝났고 퇴근한 거잖아요. 개인 시간에 일어난 사고는 회사 책임이 아닙니다. 과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오늘은 회식 후 교통사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채널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씨는 중견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입사 5년차 직장인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편이었죠. 2023년 10월 어느 금요일 팀장이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다들 고생했어. 저녁 회식하자. 6시에 회사 앞 고깃집으로 모여. 회식은 의무는 아니었지만 참석하지 않으면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지씨도 다른 팀원들과 함께 회식 자리에 갔죠. 저녁 6시부터 시작된 회식은 밤 11시까지 이어졌습니다. 팀장이 계속 술을 권했고 팀원들은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지씨도 소주 5잔 정도를 마셨죠. 밤 11시 회식이 끝나면서 팀장이 말했습니다. 다들 조심해서 들어가. 내일 토요일이니까 푹 쉬고. 지씨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고 도로변에 섰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밤이라 택시가 잡히지 않았죠. 20분을 기다렸지만 빈 택시는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리운전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앱을 켜고 차량 위치를 입력하니 대리기사가 10분 후 도착 예정이라고 떴습니다. 지씨는 도로변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왼쪽에서 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씨는 미처 피하지 못했고 차에 그대로 들이받쳤죠. 쾅! 지씨는 5m 날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의식이 흐릿했고 다리와 옆구리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119를 불렀고 구급차가 도착해 지씨를 병원으로 실어갔죠. 병원 진단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오른쪽 다리 대퇴골 골절에 갈비뼈 세대 골절 그리고 내부 출혈까지 있었습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했고 최소 3개월은 입원해야 한다고 했죠. 수술을 마친 지씨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병원비는 얼마나 나올까?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입원 일주일 후 지씨는 회사 인사팀에 연락했습니다. 저 회식 후 귀가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산재 처리 가능할까요? 인사팀 담당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회식 후 사고요?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3일 후 인사팀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지씨 확인해봤는데요. 이건 산재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회식은 끝났고 퇴근하신 거잖아요. 그 이유는 개인 시간이니까 회사와 무관한 사고죠. 하지만 회사 회식 후였는데요. 회식 자체는 업무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모임이고요. 회식이 끝나고 귀가하는 건 완전히 개인 시간이죠. 지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병원비는 어떻게 해요? 3개월 입원인데. 가해 차량 보험으로 처리하셔야죠. 회사는 도와드릴 수 없어요. 전화를 끊은 지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는 보험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모든 손해를 보상받기 어려웠죠. 3개월간 일을 못하는 동안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씨는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희망적이었습니다. 회식 후 귀가 중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정말요? 네. 회식이 회사의 지시나 승인 하에 이루어졌고 귀가 과정이 회식의 연장선상에 있다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거든요. 지씨는 희망을 가지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식 종료 후 귀가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 씨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었죠. 법정에서 지 씨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회사의 지시로 회식에 참석했어요. 팀장이 직접 오늘 회식하자고 말했고 참석하지 않으면 팀 분위기상 어려웠거든요. 회식은 업무 시간 직후인 오후 6시에 시작됐고 회사 근처에서 이루어졌어요. 이건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사고는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났어요. 귀가는 회식의 필연적인 후속 절차잖아요. 만약 회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이 사고는 업무와 관련이 있어요. 지 씨 측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식 후 귀가 중 사고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회식은 업무가 아닙니다. 업무 시간 외에 이루어진 사적 모임입니다. 또한 회식이 끝난 시점은 밤 11시였습니다. 이미 업무 시간과는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죠. 원고가 택시를 기다리던 중 사고를 당한 건 귀가라는 개인적 행위 중 발생한 겁니다. 만약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면 회식 후 집에 가다가 일어나는 모든 사고를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지나친 확대 해석입니다.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법원은 신중하게 판단했습니다. 먼저 이 회식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제출된 증거를 보면 이 회식은 팀장의 제안으로 이루어졌고 팀원 전체가 참석했습니다. 회사 업무 종료 직후 회사 근처에서 진행됐죠. 이러한 점들을 볼 때 이 회식은 단순한 사적 모임이 아니라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행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귀가 과정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원고는 회식이 끝난 후 곧바로 귀가를 위해 택시를 기다렸고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이건 회식 종료 후 자연스러운 귀가 과정입니다. 귀가는 회식의 필연적인 후속 절차로 회식과 시간적, 장소적 연속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모든 회식 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회식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귀가 과정이 회식과 직접 연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는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합니다. 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망치가 탕탕탕 내려쳐졌습니다. 지 씨는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병원비는 산재보험에서 처리되었고 3개월간 요양급여도 받을 수 있었죠. 무엇보다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회식이 업무와 관련이 있고 귀가가 회식의 자연스러운 연장이라면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요. 하지만 모든 경우가 이렇게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회식의 성격, 참석의 자발성, 귀가 경로의 합리성 등이 모두 고려되니까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회식, 그 후 귀가 중 사고가 나면 회사가 책임질까요? 법은 단순히 회식 후라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회식이 업무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사고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는지를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은 회식 후 귀가 중 사고를 당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